대한민국 이등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육해공군 해병대 각 군의 특성이 다른 만큼 신병 교육 훈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육군은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22개의 사단 신병 교육 대대에서, 해군은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해병대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각각 신병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그리움과 입대를 앞둔 예비 훈련병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그 첫 회로 육군 신병 교육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새롭게 바뀐 입영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올해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입영 준비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훈련병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입영 통지서, 신분증, 훈련 급여가 지급되는 나라사랑 카드입니다. 특기 분류를 희망한다면 기술 자격이나 면허증을 준비해야 하고, 국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해당하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소 즉시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물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PX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도 매주 1회 이상 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약 25만 5천 명이 육군에 입대합니다. 육군훈련병은 타군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논산 육군훈련소 외에도 3사단 백골 신병교육대대, 27사단 이기자 신병교육대대 등 전국 22개 사단의 신병교육대대에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육군훈련소에서는 육군 전체 훈련병의 47%에 달하는 12만 명 정도가 훈련을 받습니다. 매주 약 3,000명이 입소해 5주 동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육군훈련소에 상주하는 인원은 훈련병과 기관 장병을 합해 15,000명 이상입니다. 육군훈련소는 대한민국 최대의 신병교육 전문기관답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부대와 훈련장 면적이 무려 136만 평, 이는 여의도의 1.5배, 상암 월드컵 경기장 76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훈련소는 하루에 상수도 3,900여 톤을 소비하며 1일 급식량은 쌀 300가마, 돼지고기 12마리, 닭고기 827마리, 달걀 13,200개에 달합니다. 5주의 훈련 기간을 포함해 총 18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는 입대 첫날, 훈련병들은 무엇을 할까요? 2주 동안 정신전력, 제식교육, 그리고 과목별 CBT를 활용한 선행학습을 통해 야외 교육을 준비합니다. 이후 신체검사와 특기 작성 검사를 마치고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화교육이 진행됩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 학위를 받는 총기 수여식을 갖고 5주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입소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전력교육과 제식훈련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내적 자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인식하고 군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제식훈련은 본격적인 군인화 교육의 첫걸음으로 경례, 걸음걸이, 군대 예절을 익혀 진정한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입니다. 정신전력교육과 제식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배운 후에는 과목별 CBT를 활용한 선행학습을 합니다. 작년 육군훈련소의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도 새로운 훈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단축입니다. 육군훈련소는 5주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훈련병들을 야전부대에서 요구하는 언제든지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술이 숙달된 병사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병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MZ세대라는 겁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의 M자와 Z세대를 합친 말입니다. MZ세대는 개인적인 성향이 뚜렷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며 재미와 가치를 중시합니다. 또 즉각적인 피드백에 익숙하고 동기부여가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의 예방적 격리 기간으로 인한 야외 훈련의 공백입니다. 2주 동안 실내에서 격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3주 동안 모든 야외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잉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5주라는 짧은 훈련병 양성기간과 2주간의 코로나 예방적 격리기간을 고려해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훈련병으로 육성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격, 수류탄, 아미타이거 신병훈련 등 전투기술 분야 교육시간을 180시간에서 24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또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분대 단위 경쟁 방식을 도입해 합격한 분대는 휴식하도록 하고 불합격한 분대는 합격할 때까지 보충 교육을 한 뒤 재평가합니다. 교육훈련 과목별 최우수 훈련병에게는 워리어 카드를, 소대 최우수 한 개 팀에게는 탑팀 카드를 부여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훈련병에게는 휴일 동안 영내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안부전화 추가 사용 등의 혜택을 줍니다. 반면에 훈련 결과가 저조하거나 병영 생활이 불량한 훈련병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국방 현실이 인구 급감의 여파로 국방 개혁이 불가피하고 병 복무 기간도 단축이 되었고 육군 훈련소의 훈련 기간은 5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일단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야전 신병 교육대에 비해서 훈련장의 여건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고 이동 시간이 많으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강한 훈련병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주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이 5주를 마치 15주처럼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면 야전으로 가는 훈련병, 이제 신병의 수준이 과거보다 한 두세 배 더 전사, 워리어 나와지는 그런 훈련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육군훈련소의 교육훈련 혁신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자.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되도록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전체를 끌고 가는 훈련보다는 잘한 사람은 빼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대상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의 질을 더 높여서 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밀레니얼 G세대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잘한 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대 단위 측정식 합격제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격한 사람들은 휴식, 먼저 복귀해서 씻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그런 기회도 주고, 육군훈련소 안에는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수제 햄버거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먼저 합격한 분대는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주차별로 약간의 인센티브가 차등화된 그런 기회를 주다 보니까 훈련병들의 만족도도 높고 열심히 한 만큼 보상도 받고 사기도 오르고 다음 교육에 또 한 번 1등 해보자 하는 이런 의욕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방적 격리가 종료된 3주차부터 훈련병들은 병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본격적인 전투기술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응급처치 기술을 배웁니다. 실제 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투 부상자를 처치하는 데 필요한 지혈법, 분목대기 등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숙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편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기 위해 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보고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우고 경계태세를 갖추는 교육을 받습니다. 화생방은 적의 화학, 생물학, 핵 공격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으로 방독면을 착용하고 최루탄 가스가 나오는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각계전투는 다양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 주야간 이동하는 기술과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보, 약진으로 목표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 기초 전투 기술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교육 훈련 중 하나인 개인화기 사격입니다. 먼저 무기를 처음 접해본 훈련병들이 소총에 친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첫 주 총기 수여식부터 신병 훈련 종료시까지 일과중 수시로 소총 조작 요령을 숙달하도록 합니다. 특히 육군훈련소는 0점 사격 시 훈련병 스스로 탄착점을 분석하고 가늠자 조종 능력을 구비해 전장에서 자유자재로 소총을 조작하고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탄피 회수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거리 사격을 하고 소총이 고장났을 때 훈련병이 직접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이 개인화기 사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보제들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삽탄 훈련용 탄입니다. 전장에서 탄을 신속히 삽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의 실질적인 전투기술 향상을 위해 육군 종합정비창과 협조해 삽탄 훈련용 탄을 제작했습니다. 실탄과 동일한 무게와
황동 재질의 삽탄 훈련용 탄으로 훈련병들은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 실습판도 육군훈련소가 개발한 교보제입니다. 앞면에는 0점 사격 시 조준 방법을, 뒷면에는 거리별 조준 방법이 설명돼 있어 훈련병들이 실제 사격에 앞서 사격 원리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훈련병들이 가장 걱정한다는 수류탄 훈련도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워 보일지 몰라도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을 어려워한다는데요. 육군훈련소는 테니스공과 모형 수류탄 투척 연습을 통해 훈련병들이 기본 투척 자세를 숙달한 뒤에 세열 수류탄을 투척하는 단계별 훈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교육 후반부에는 신병 교육훈련 체계의 최종 관문인 아미타이거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병들을 강력한 육군의 전사로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를 담은 훈련입니다. 훈련병들은 야외 훈련장에서 수경을 하며 훈련 첫날에는 경계 근무 간 행동 요령 교육을 시작으로 구급법, 전투 상황 속 생존법 등을 숙달합니다. 2, 3일차에는 각계 전투를 하기 위한 주야간 이동 기술, 완수 신호 등 전투 기술 교육 훈련과 상황 조치 요령을 실습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난 4일간 숙달했던 과목을 종합적으로 실습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적 항공기 출현, 각종 장애물 극복 상황, 부상병 발생, 체류가스 발포 등 실제 전장과 비슷한 상황이 훈련병에게 주어집니다. 훈련병들은 당당한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5주간 체득한 전투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밤 10시부터는 20kg의 완전 무장을 하고 20km 철야 행군을 합니다. 다음날 새벽 행군을 마친 훈련병들이 복귀하면 자부심을 고양하는 의식인 육군전사 인증식이 열립니다. 저도 2014년 12월에 제 아들이 육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대를 해서 2015년 1월에 수료했던, 그 당시에 입소 퇴소를 시켰던 부모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현역 군인이 내 아들을 군에 보내는데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을 우리 군에 맡기는 부모님들의 심정 충분히 헤아리고, 또 그렇게 늠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시켜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시기를 국가를 위해 또 군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입대를 했는데, 이들의 군 생활이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군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그 첫 단추를 꿰는 육군훈련소에서 그런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시졸 여애자, 부하보기를 사랑하는 자식 보듯이 하라라는 그 말뜻을 육군훈련소의 모든 장병들이 가슴에 새기고 아드님들을 건강하게 훈련시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군 훈련병들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점차 군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5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훈련병들은 정들었던 훈련소를 떠나 각자 배정된 부대나 병과 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병이 거쳐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입니다. 모든 해군 수병은 이곳에서 탄생합니다. 해군 훈련은 역시 바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전투수영, 비상이양, IBS 훈련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받는 게 특징입니다. 신병교육훈련 현장을 가다 두 번째 편, 이번 시간에는 해군 신병교육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소를 앞둔 모든 훈련병은 공통적으로 나라사랑 카드, 신분증, 입영 통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환이 있는 경우 병무용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입소 전 어떤 운동을 하면 훈련에 도움이 될까요? 다양한 얘기겠지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등 입소 전 기초 체력을 단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해군에 지원하는 훈련병은 미리 수영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상태로 입소하면 해군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유시간에도 훈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평형은 물론 카포코 재킷의 부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좌우 시야도 확보할 수 있는 배영까지 익혀가면 보다 수월하게 전투 수영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입소자와 미위험지역 입소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 안내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소자들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는데 위험 지역에서 온 입소자들은 맨 마지막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영 장정들은 1인 1격실이 갖춰져 있는 진난관에서 2주간 예방자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격리 시설에서 실내 수업을 듣고 2주차에 있는 2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3주차부터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해군에 입소한 훈련병은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6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작년부터 5주였던 훈련이 6주로 개편되면서 타이트했던 훈련을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격, 각계전투, 개인 침투, 화생방 등 야전 교육훈련 시간이 늘어났고 훈련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1주차 입영주 기간에는 훈련에 필요한 보급품을 지급받고 앞으로 진행될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군인화 기간으로 주로 정신전력교육, 전투수영, 야전교육훈련 등 군인 정신과 전투 체력을 배양하고 기초 군사 지식과 전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진행됩니다. 사회인에서 군인이 처음 되는 훈련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정신과 군인의 기본 자세 가장 강조하면서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타군과 동일하게 체력 훈련과 군사적 훈련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함상에서의 예절과 국제 신사로서의 매너를 같이 교육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전 교육 훈련 중 훈련병들이 힘들어한다는 목봉체조가 눈에 띄는데요. 목봉체조는 100kg에 달하는 목봉을 9명의 훈련병이 다양한 자세로 들었다 내려놓음을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병들은 체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바뀐 훈련도 있습니다. 해군이 되기 위해 반드시 올라야 했던 시루붕 행군이 민간인들과의 접촉을 우려해 부대 안에 있는 탄성산을 오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훈련 4주차에는 해군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투수영 훈련을 합니다. 비상이함, 수중행군, 구명벌 탑승 등 실제 함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훈련을 합니다. 수영은 함상에서 근무하게 되는 해군의 가장 기본이자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특히 해군이라면 필수적으로 전투수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훈련병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각종 구명장구류 사용법을 익히고 동기들과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키웁니다. 비상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5m 수영과 10분 이상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영 훈련을 하기에 앞서 먼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훈련병의 등급을 분류합니다. 500m 이상 수영이 가능하고 인명구조 지원이 가능한 훈련병은 1등급, 300m 이상 수영이 가능하거나 3가지 영법이 가능한 훈련병은 2등급, 100m 이상 수영할 수 있거나 2가지 영법이 가능한 훈련병은 3등급, 그리고 5분 동안 가라앉지 않고 하나의 영법으로 50m 수영할 수 있는 훈련병은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훈련병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을 받는데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훈련합니다. 비상이함은 함정 근무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함정을 포기하고 구명정이나 단정을 이용해 탈출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함정이 현측이 높기 때문에 구명의를 착용한 뒤 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주로 5m 훈련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7m, 10m 이함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군이 함정을 탈출하는 이 훈련은 상당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수중행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훈련병들이 물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구명벌이 있는 곳,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훈련입니다.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5명 중 1명은 맨 끝에서 엎드린 자세로 4명의 눈 역할을 맡습니다. 상황에 따라 왼팔 저, 오른팔 저어라고 외치는 등 팀을 지휘하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4명은 배영 자세를 취하고 일렬로 대형을 갖춰 팔로 노를 젓습니다. 수중 행군을 통해 훈련병들은 힘을 덜 들이면서 목표 지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투 수영 훈련이 끝나면 5주차에는 IBS 훈련을 합니다. IBS는 상륙작전 시 적진 해안으로 기습하기 위해 6명에서 7명이 팀을 이뤄 탑승하는
고무보트입니다. 훈련은 육상훈련과 해상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육상훈련에선 6명의 훈련병이 한 팀이 돼 하나의 보트를 머리에 이거나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한 사람에게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힘을 나누는 게 관건입니다. 해상훈련은 바다에서 흔히 노젓기로 알려진 패들링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 역시 동기들과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똑바로 노를 젓지 않으면 보트가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훈련을 1년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함정이 난파되면 구명벌이 펼쳐집니다. 구명벌까지의 거리는 25m입니다. 그 거리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5m 비상 이하물에서 함정에서 안전하게 탈출을 하고 5명이 대열을 만들어 이동하는 수중 행군으로 빠르게 구명벌에 승선한 다음 노를 저어서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 주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훈련병들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정등 기초군사교육단을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시작됩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비로소 공군인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훈련병들은 이곳에서 전투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키워 공군 최적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사로 거듭나 하늘을 지킵니다. 공군 신병교육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대로 빠져라. 진행하겠습니다. 상태로서. 모든 입영 장정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입영 통지서, 나라사랑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기 분류 시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과 면허증, 그리고 과거의 디스크, 천식, 정신과 질환을 앓았다면 병력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모든 공군 훈련병은 입소 후 일주일간 훈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 전형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사용할 모자, 혹한기에는 내의, 장갑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먼저 일주일 동안 예비훈련병 신분으로 군생활 적응 유무를 확인하는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공군은 안과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군은 기지방호가 중요한 임무인데요. 그만큼 방독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예비훈련병은 특별 제작한 방독면을 안경에 맞춥니다. 건강검진, 체력검정, 인성검사, 정밀 신체검사 등을 통해 예비훈련병들의 기본군사 훈련단에 입단이 결정됩니다. 현재 공군교육사령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입단 기간에 코로나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9일간 예방적 격리 기간을 지키고 2차례에 걸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단 기간이 끝나면 4주 훈련이 이어집니다. 공군 훈련병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 훈련 중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전투 띵걸음이 눈에 띕니다. 1차는 동기들과 좌우 앞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3km를 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차인 전투복에 방탄모, 탄띠를 착용하고 표총까지 든 단독 군장 차림으로 3km를 달립니다. 마지막엔 거리를 늘려 5km 띵걸음을 합니다. 훈련병들은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전투 띵걸음을 통해 강한 군인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강화된 화생방 훈련 또한 공군 교육훈련의 특징입니다. 공군은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적 공격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 공격에 대비해 공군은 기지방어와 재난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화생방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훈련병들은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을 숙달합니다. 또 적과의 교전이 일어났을 때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사격하는 훈련도 합니다. 마지막은 공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지방어 훈련입니다. 기지방어 훈련은 기지 생존성을 강화해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스커드 공습 경보 발령 등 실제 전장과 유사한 상황이 훈련병들에게 주어집니다. 훈련병들은 그동안 배운 모든 훈련을 종합해 실전처럼 대처해야 하는데요. 지정된 경계진지에서 대기하며 가상의 적이 던지는 연막탄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고 적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본군사 훈련단은 실전과도 같은 훈련으로 훈련병들의 기지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제식훈련, 군대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병영생활 교육, 사격, 유격훈련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합니다. 공군은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 훈련병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특기를 부여합니다. 특기 분류는 개인 희망과 자격증, 전공, 그리고 적성 지수를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적성 지수는 훈련병이 보유한 자격증이 없거나 전공과 맞는 공군 특기가 없을 때, 자격증과 전공이 동일한 훈련병들이 많을 때 특기 분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훈련병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특기에 관한 적합성을 알아보는 특기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특기를 배정받습니다. 그 다음 훈련 성적과 병영생활 교육, 안보관, 국가관, 군인정신, 공군 핵심 가치를 테스트하는 종합이론평가에서 받은 성적과 훈련단을 수료하고 가는 특기 학교에서 받은 성적으로 최종 복무지를 결정합니다. 훈련소와 특기 학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훈련병이 원하는 자대에 배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모든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입단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하고 그동안 받은 훈련의 결과물이 수치화돼 전산 서버에 저장됩니다. 공군 특기 분류는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훈련 3주차 특기 분류 시간에 모든 훈련병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훈련병 중 한 명이 직접 분류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누적됐던 훈련병들의 각종 정보를 토대로 훈련병들의 특기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제가 직접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 훈련단에 다녀왔습니다. 훨씬 넣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교육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격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안전이겠죠. 저희는 무엇보다 이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안전. 저희는 이제 사격 훈련을 할 때 가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번호 18번 3104 이강풍입니다. 이거 어차피 열린 부분하고 닫힌 부분이 있으면 우리 방금 사격 끝났는데 소감이 어때요? 총이 뭐 갑자기 뭐 폭발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조교님들 말씀해주신 대로 잘 따라하니까 안전하게 잘 사격 마친 것 같습니다. 밥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정말 맛있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밥 부족하진 않아요? 네, 충분한 것 같아요. 훈련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마지막 저투 뛴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기 끝까지 챙기면서 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처음 겪는 환경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하며 적응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이겨내고 무사히 수료할 것입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사회의 옷을 벗고 정예 공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공군 훈련병들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공군 교육사령부를 떠나 각자에게 부여된 특기 학교로 가게 됩니다. 해병대 신병 교육훈련입니다. 오른쪽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이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입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병은 선택일 수 있지만 해병을 만드는 것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훈련 프로그램과 현장에서 발로 뛰며 훈련병을 육성하는 DI들입니다. 교훈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예 해병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병들을 강한 해병으로 성장시키면서도 훈련병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누가 불러보겠어? 알겠어? 예! 소리 마음에 안 들어. 소리 알겠어? 예! 지금보다 5배 크게 알겠나? 예! 준비!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출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저는 지금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유격 교육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해병대 훈련병들은 총 7주간 진행되는 해병대 훈련 교육과정 중 5주차 과정인 극기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극기주 훈련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5일 동안 주야간 연속해서 완전무장 행군, 산악훈련, 각개전투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식사량과 수면 시간을 제한하고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필승의 신념과 전우회를 바탕으로 극기주 훈련을 버텨내고 있는 훈련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기준. 이상. 일기 대형으로 달려. 하나. 시선은 오른쪽 반대편이야. 둘 동작이 준비하세요. 둘. 동작이고 마음에 들어. 다 일어서. 건강 바라본다. 실시. 우월을. 앞으로. 하나의 가장 큰 우리 목소리. 하나. 내려가. 우리 목소리. 하나. 가장 큰 우리 목소리. 내려가야 돼. 이번 극기주 유격 훈련을 통하여 신병 1268기들의 산악지형 극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병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뛰어가 하면서 뛰어. 성과성과 다리 쏟아. 거리 나가고 뛰어가. 다리 모아. 에이군이 부산수 앞으로. 해병대 DNA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안전을 대책하지 않는 구선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찾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소대장들은 항상 정성을 다하여 가장 강하고 실전적인 해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훈련병들도 이번 극기주를 무사히 끝낸 후에 가장 강하고 멋있는 해병이 되길 바란다.
극기주의 유격과 각계전투 훈련을 받는 해병 1268기 훈련병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5주차 극기주는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지옥주라고도 불릴 만큼 훈련 강도가 높습니다. 훈련병들은 매일 과업전,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 순환식 체력 단련을 하고 오후에는 3km 구보로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데요. 이를 통해 체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극기주에 돌입하게 됩니다. 극기주 훈련 첫날 새벽 4시 비상소집 사이렌 소리에 기상한 훈련병들은 100kg에 달하는 목봉을 들어올리는 체조로 극기주를 시작합니다. 목봉 체조가 끝나면 20kg 완전 무장을 하고 각계전투 훈련장까지 행군합니다. 이곳에서 군대 단위 팀으로 편성된 훈련병들은 화생방, 장애물 극복, 시가지 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유격장에서는 헬기 하강을 가정한 패스트 로프를 비롯해 외줄 도와 각종 레펠 훈련을 받습니다. 4일차 오후 9시부터 극기주의 마지막 단계인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이 시작됩니다. 극기주는 훈련 목적상 전장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극도의 공복감과 수면 부족, 체력 고갈 등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극기주 훈련 기간 훈련병들이 완전 무장으로 행군하는 거리는 총 36km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무박으로 천자봉까지 이동해 고지를 오르내리는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갈된 체력으로 완전 무장까지 한 채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훈련병들은 더 힘겨워하는 동기들에게 힘을 보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외치며 천자봉 고지를 향해 걷습니다. 끈끈한 전우회로 훈련병들은 마침내 천자봉 고지를 정복하며 임무 완수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훈련병들이 천자봉 고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구에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이미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선배 해병들의 환호와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훈련병들은 지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부대 정문을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이어서 빨간 명찰 수여식이 열립니다. 오직 해병대에 도전한 자,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해병대 빨간 명찰. 이 빨간 명찰은 해병들에게 특별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교관이 빨간 명찰을 달아줄 때 훈련병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비로소 해병대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뿌듯함, 드디어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달았다는 자부심,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한데 모여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은 빨간 명찰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빨간 명찰을 달기까지 훈련병들의 뒤에는 그들을 한결같이 지킨 훈련 교관이 있었습니다. 훈련 교관은 구령과 행동, 시범 모든 면에서 훈련병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훈련병들의 트렌드에 맞춰 항상 솔선수범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훈련만큼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해병을 만들고 그것이 훈련병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1개 기수 1000여 명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영해 매년 12개 기수가 이등병 계급장을 답니다. 해병대 신병훈련은 7주 동안 진행되는데 도전주, 복종주, 인내주, 충성주, 극기주, 해병화, 명예주 순으로 교육 목표를 정하고 상륙군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전투 기술을 가르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영 24시간 전부터 입영자 가정과 방역에 대한 공감대를 쌓습니다. 입영 당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증상과 지역별로 분류해 예방적 격리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은 특별 방역기간으로 2차례에 걸친 PCR 검사를 합니다. 이후 5주를 지속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한 가운데 안전하게 훈련을 진행합니다. 예방적 격리 기간인 2주 동안 훈련병들은 생활관에서 실내 교육을 받는데요. 해병대의 상승불패 전통과 특유의 가족 같은 단결력, 해병대 정신과 가치 등을 가르칩니다. 교훈단 생활관, 식당, 강당 등 훈련병의 발길과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현수막과 사진, 영상을 비치해 훈련병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병대의 핵심 가치를 체감하도록 합니다. 특히 해병대 구호와 군가 재창을 생활화해 강인한 해병대 정신이 훈련병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주간의 코로나 예방적 격리 기간이 끝나는 3주차 인내주부터 단계적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병들의 전투기질 함량을 위한 참호 격투와 적 화학, 생물학, 핵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고 체류탄 가스가 나오는 가스실로 들어가는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4주차 충성주에는 예비 사격술, 0점 사격술,
기록 사격수를 배우는 개인화기 사격 훈련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6주차에는 본격적인 해병화 훈련이 시작됩니다. 공중 돌격 훈련, 해상 돌격 훈련, KAV 탑승 훈련, 상륙전 생존수를 하는데요. 공중 돌격 훈련은 공수기초 훈련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1m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해상 돌격 훈련은 해병대에게 필수인 상륙기습 능력을 키우는 훈련으로 8명이 한 조가 돼 육상에선 IBS를 들고 이동하고 해상에선 패들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상륙군인 해병대는 해상에서 KAAV,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탑승해 육지로 침투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도 합니다. 먼저 KAAV 제원과 운용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직접 탑승해 KAAV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상륙전 생존술에는 전투수영 훈련과 이함 훈련이 있습니다. 수중 작전이 많은 해병대원은 기본적으로 수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파도가 강한 바다에서 가장 체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평형을 배웁니다. 이함 훈련은 상륙 작전 중 함정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탈출하는 훈련인데 무엇보다 이탈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뛰어내릴 때 다리를 꼬고 수직으로 떨어져야만 수면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m 이함을 하고 희망자에 한해 10m 이함도 합니다. 6주차 해병화 훈련이 끝나면 7주차에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을 끝으로 훈련병들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떠나 각자 배정받은 자대로 이동합니다. 사회인의 옷을 벗어던진 훈련병이 뼛속까지 해병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빨간 명찰의 의미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해병대 특유의 충성심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대한민국 해병으로 거듭날 훈련병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해병대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양성과정부터 한미동맹의 가치와 전우회가 각인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군사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전을 비롯해 팀 스피릿 훈련, 쌍용 훈련, KMF 훈련, 칸캐스트 훈련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합 훈련을 하는 만큼 병에서부터 간부까지 해병대의 일원이라면 양성 과정부터 연합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단은 지난 21일 부대 연병장에서 신병 1279기들을 대상으로 미 해병대의 핵심 가치인 명예와 용기, 헌신을 강화하는 무술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마셜아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셜아츠 교육은 미 해병대 교관들이 먼저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비무장 기술 등 25개의 시범 동작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여준 후 훈련병들이 직접 수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는 미 해병대의 저격교관을 초빙해 전문적인 전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받았습니다. 각 부대의 저격수 직책을 수행하는 8명의 교육생은 미 해병대 교관으로부터 은신처 구축, 저격 사격술 등 야전 전투기술 숙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병 수료식에서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이 건호상을 병 1271기부터 수여하고 있습니다. 건호는 같이 갑시다, 함께 일하자라는 뜻으로 임무에 대한 충성,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해서 토익 시험을 만점을 받았는데 사상 최초로 건호상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대는 한미 해병대의 군사 교류 활동들을 통해 많은 해병대에게 한미 해병대의 전우회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해병대의 팀 스피릿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확대, 발전시켜 무적 해병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